안녕하세요. 스미다입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89년 12월 미국과 소련은 정상회담을 통해 냉전이 끝났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소련에 대한 봉쇄 정책을 종결지었고 소련은 핵무기 감축에 동의했습니다. 개혁과 개방이라는 소련의 대외 정책이 가져온 결과였는데요. 그 이후 1991년 소련은 공산당의 마지막 서기장 고르바초프가 사임하고 옐친이 집권하면서 소련이 공식적으로 해체됐습니다. 사회주의 혁명인 볼세비키 혁명을 거쳐 형성된 소련이 70여 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헝가리를 시작으로 동유럽 모든 국가에서 독립을 원했고 발트의 3국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가 먼저 독립을 했고 그 이후 러시아를 포함해 15개 공화국으로 분리 독립이 되었습니다. 당시 독립을 했을 때 우크라이나는 미국, 러시아 다음으로 세계 3대 핵 보유국이었는데요. 소련이 가지고 있던 핵무기, 최신 무기들이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어서였습니다. 1994년에는 미국, 영국, 러시아 등과 부다페스트 각서를 체결하고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영토의 안전성과 독립적 주권을 보장받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독립한 다른 공화국들처럼 자본주의를 도입했지만 러시아를 비롯해 모든 공화국들이 독립 후 시장경제 운영에 미숙해서 경제 후퇴를 경험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크라이나는 경제적으로 가장 심각했습니다.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었음에도 성장하지 못했고 부정부패가 심한 것도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적으로 우크라이나는 나라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드네프르 강을 중심으로 동서로 나눠집니다. 러시아 접경 지역인 동쪽에는 러시아어를 쓰고 원래 러시아 민족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많았고 서쪽은 우크라이나어를 쓰고 키예프를 중심으로 친서방적인 성향을 지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독립 초기에는 친러 성향이었지만 2004년 오렌지 혁명을 통해 친러시아 세력이 몰락을 했고 친서방 세력이 득세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우크라이나 입장에서의 친서방이란 동쪽의 거대한 러시아로 인해 항상 두려움이 존재했기 때문에 안전을 보장받고 싶고 자신들을 지켜줄 누군가가 필요했기에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에 가입을 희망한 거였고, 그렇지만 나토 입장에서도 완충지대 없이 러시아와 바로 접경하는 것은 사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러시아 침공의 가장 큰 원인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인데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서방 세력으로부터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국경과 맞닿는 곳에 나토군이 배치되는 것이고 각종 미사일과 모든 것이 본토 국경 부근에 배치되는 것으로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고, 1989년 동독 서독이 통일될 때 서독 측의 유럽연합과 동독 측의 러시아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독일을 경계로 독일 땅 동쪽 부근 그 이상을 나토군에 편입시키지 말라는 합의하에 독일을 통일시켜 주는데요. 그러나 체코, 폴란드, 헝가리 또 그 이후 발트 3국과 동구권 7개국이 나토에 가입을 해서 러시아는 약속을 어겼다고 따지고 있지만 나토 측에서는 서류상이 아닌 구두로 한 것이기에 증거가 없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나토는 점점 번창해가고 있어 불안한 상황에서 마지막 완충지대인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강한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요인은 1970년대부터 소련이 서방에 화석 연료를 판매를 하기 위해서 석유관 가스관을 건설했습니다. 이 루트가 대부분 우크라이나를 지나가고 있고요. 그동안 러시아는 유럽에 약 35%의 천연가스를 공급해왔고 특히 독일에는 약 50%의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럽으로 공급되는 그 중요한 러시아의 천연가스관이 우크라이나를 지나가고 있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역사적으로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조상이 같은데요. 이들의 조상인 동슬라브족인 우크라이나인, 러시아인, 벨라루스인은 9세기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를 중심으로 키예프 공국을 세우고 키예프 공국으로 뭉치면서 같은 루스족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키예프 공국은 13세기 말 멸망을 했고 이후 모스크바 공국이 세워지고 세력을 확장하면서 루스 지역을 거의 통일해 러시아 제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 소련의 대제국을 꿈꾸는 푸틴에게는 역사와 민족의 뿌리인 키예프와 우크라이나는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날은 2월 24일 새벽 5시인데요. 하지만 그 이전부터 이미 서로 공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월 17일부터 있었던 돈바스 지역에서의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 반군과의 대립이고요. 돈바스 지역의 본격적인 유혈 분쟁 무대가 된 것은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병합 이후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세력은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합니다. 이때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 세력 간의 충돌로 약 14,0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이듬해 독일과 프랑스가 중재에 나섰고 러시아도 참여한 민스크 협정으로 휴전과 이 지역의 독립에 합의를 했습니다. 현재 러시아 정부는 이 지역 주민에게 여권을 내주며 사실상 자국민 취급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요. 2월 17일 돈바스 지역에서 무력 대립이 있었고 우크라이나 정부군, 친러 반군은 선제 공격을 서로 먼저 했다고 우기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작극을 벌인 것일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돈바스 지역에서의 교전을 빌미로 2월 21일 푸틴 대통령은 도네츠크와 르간스크의 독립을 정식 승인하고 우크라이나의 침공 위협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러시아 평화유지군을 진입시킵니다. 러시아는 24일 새벽 침공은 없을 거라던 공언을 뒤엎고 북부 벨라루스와 동부 돈바스 지역, 남부 크림반도 등을 통한 3면 침공을 개시했습니다. 수도 키예프를 비롯한 주요 도시와 공항 등 주요 시설, 그리고 국경 수비대에 미사일을 떨어뜨렸고 전방위에서 일제히 지상군을 투입했는데요. 푸틴의 침공 이유는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계 주민을 보호하겠다고 하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로부터 계속해서 위협을 느끼는 한 안전하지도 발전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라고 명분 아닌 명분을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침공의 목적을 우크라이나의 탈군사화와 탈나치화로 규정을 했는데요. 탈군사화는 군사적 무력화, 즉 나토의 지원을 받아 무장을 강화하는 것을 제지하겠다는 것이고, 탈나치화는 우크라이나의 반러시아 세력과 친나치 세력을 제거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결국 친서방적인 젤렌스키 정권을 제거하고 친러 정부를 세워서 유럽연합과 나토에 대한 대응을 극대화하는 게 이번 침공의 최종 목표로 보이는데요.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은 24일부터 강력 제재에 돌입했습니다. 러시아 금융에 대한 포괄적 제재와 최첨단 기술 산업에 타격을 줄 수출 통제가 핵심이고, 경제 제재와 함께 나토의 영토를 강력히 수호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공격이 표면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저지를 내세우지만 소련 붕괴 이후에 자국에 불리하게 형성되어 왔던 유럽의 안보 지형 자체를 개편하겠다, 미국 중심으로 움직였던 세계 질서의 틀을 바꿔보겠다라는 탈냉전기에 들어 수세적으로 밀리기만 했던 러시아가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에 더 가깝다고 말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로부터 병력을 직접 보낼 계획은 없다고 거듭 밝혔는데요. 미국이 전쟁에 참여했을 때는 핵전쟁이나 제3차 세계대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방 측면에서도 군사적 옵션을 쓰기에는 상당히 큰 리스크가 있고, 러시아가 서방이 개입할 시에는 상상을 초월한 군사적 보복 조치를 한다고 경고도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독일의 추가 파병을 승인함에 따라 미군 7,000명이 추가로 독일로 파병될 예정이고요.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넘어 소련을 재건하려는 욕심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을 직접 제재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전쟁으로 최대 수혜자는 미국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은 세계 1위 천연가스 생산국으로 천연가스에서도 패권을 쥐고 싶어 할 것인데, 러시아는 유럽의 약 35%의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고, 하지만 이 전쟁으로 대부분 미국산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친환경 시대에 중요한 에너지, 천연가스를 노리는 세계 패권 다툼에서 유리한 위치에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사태를 보고 유럽이 위기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프랑스, 독일이 나토에 강하게 결속되고 미국과 관계가 더 끈끈해지는, 그러면서 미국의 리더십이 올라갈 거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원했던 것은 나토에 가입하고 친서방으로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었는데 전략적으로 모호성을 갖고 가야 하는데 쉽지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 확실히 서방, 미국으로 선로를 바꾼 것처럼 보였고, 그러면 나토와 미국이 지켜줘야 하는데 지켜준 것도 아닌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로 돈바스 지역은 이미 공개적으로 독립선언이 인정됐고 러시아가 원하는 방식으로 종식될 거라 예측되고 있습니다. 나토는 우크라이나가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파병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또 방치를 하게 되면 그것도 상당히 걸리게 되는 상황인데요. 러시아가 무력으로 침공을 했는데 나토가 무기력하게 바라만 보고 있는 모습이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여러 비슷한 패턴을 다른 국가에도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미국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해주고 있고 주변 나토 국가들로 파병을 보내고 나토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을 훈련시키는데 교관을 파견한다든지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9일째, 푸틴의 선 넘는 포격이 민가에 이어 원전까지 확대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에 있는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는 유럽 내 최대 규모 원자력 발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발포로 화재가 났고 진화는 되었지만 만약 폭발한다면 체르노빌의 10배의 피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공격을 시작한 지 하루도 지나기 전에 자포리자 원전 장악에 성공했고요. 이 사태로 유엔 안보리가 긴급 회의를 열었고 유엔 안보리에 참석한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군 원전 포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짓말이라고 치부를 했고 오히려 러시아군이 원전과 주변 지역을 우크라이나 국수주의자나 테러 단체로부터 지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 대사는 러시아를 향해 거짓을 퍼뜨리는 일을 멈춰라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미국도 서방 국가들은 간밤에 핵지향을 가까스로 피했다고 안도하면서 원전을 장악한 러시아 군병력을 즉각 철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원전 때문에 유엔 안보리가 긴급 회의를 열었지만 거부권을 가진 러시아 탓에 공식 조치까지는 이어지지 않았고 러시아가 민간에 대한 위협은 전혀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내 아파트와 유치원, 주택가, 병원 등이 러시아군에 의해 폭격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민간인 사망자만 2천여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